자, 기후위기 여러 환경 문제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바라보고 또 실천 가능한 노력들을 얘기해보는 지구돌봄 프로젝트. 자, 오늘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와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네, 요즘 블랙 카본, 그린 카본, 블루 카본 이런 용어들이 자주 보이는데요. 오늘은 탄소 흡수원 중에서도 해양과 관련된 블루 카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자, 카본은 이산화탄소를 뜻하는 말일 텐데, 자, 이산화탄소의 색깔이 따로 있었나? 그래서 듣는데 왜 뭐 네, 블루, 블랙, 그린 뭐 이런 게 붙는 거죠? 네, 이제 탄소에는 색깔이 없지만, 공장이나 매연과 함께 배출되는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이산화탄소를 보통 블랙 카본이라고 말하는데요. 네. 검은색을 비유적으로 사용해서 지구를 오염시키고 기후변화를 악화시키는 느낌을 담고 있는 거죠. 또 음, 그린 카본이라고 하면 육지에 있는 숲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또 그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나무나 토양 안에 저장을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린 카본 이렇게 부르고요. 또 마지막으로 블루 카본은 해양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저장하는 경우를 가리키는데요. 최근에는 이 블루 카본에 대한 연구와 투자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린 카본, 이 블루 카본에 대한 이야기가 유독 더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자주 등장하는 이유가 있겠죠. 네, 이 용어들이 사실 탄소 중립이랑 관련해서 자주 등장하는 말인데요. 탄소 중립은 잘 아시다시피 이산화탄소의 배출량과 흡수량을 상쇄해서 탄소 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인데, 이게 이제 또 국제적으로 보면 탄소 배출권 거래제와 연관이 됩니다. 각 국가들은 탄소를 배출할 수 있는 배출량이 정해져 있는데요. 중요한 건 이제 탄소 배출권이 국가 간의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다면 그만큼 탄소 배출권의 여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게 남는 탄소 배출권은 다른 나라에 팔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국가적으로도 경제적 이익이 됩니다. 음.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탄소 흡수원을 늘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이제 탄소 흡수원으로서 이제 블루카본이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죠. 아, 그렇군요. 자, 이 그린 카본, 이제 숲을 늘려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것을 많이 아마 들어보셨을 거고, 또 바다가 이산화탄소를 흡수한다는 건 이건 또 어떤 걸까 궁금해요. 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연간 400억 톤 정도의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있는데요. 육지에서 이제 114억 톤 정도를 흡수하고 바다에서도 103억 톤 되는 꽤 많은 이제 탄소를 흡수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근데 블루카본은 바다에 있는 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걸 말하는데요. 음, 대표적으로 갈대숲, 해초, 해조류 같은 것들이 이제 이산화탄소를 광합성을 통해서 흡수하는 거, 이런 음,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그린 카본에 비해서 이 블루 카본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또 있을 것 같은데, 언뜻 보면 나무가 굉장히 부피도 크고 또 오래 살잖아요. 그래서 그린 카본이 더 네네. 유용할 것도 같은데 이 블루 카본만이 가진 어떤 특징이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바다의 블루카본은 일단 가성비가 좋은데요. 블루카본은 그린카본에 비해서 면적은 사실 적습니다. 음, 육지의 산이나 숲은 꽤 많은데, 이제 그에 비해서 블루카본이라 할 만한 곳의 면적은 비교적 적거든요. 네. 지구의 70%가 바다로 덮여 있다고 해도 바다를 해조류가 빽빽하게 덮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면적 자체로 보면 그린카본이 블루카본보다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데 이제 블루카본이 면적 대비해서 이산화탄소 흡수량이 월등히 많습니다. 음.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속도가 이제 그 능력이 그린카본에 비해서 한 50배 정도 더 좋다고, 네, 그렇게 알려져 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속도가 훨씬 빠르군요. 네네. 자, 요즘 하와이, 뭐 캐나다 경우처럼 이 산불 때문에 숲이 불에 타는 경우가 이 이산화탄소가 다시 방출된다는 말도 있던데 그린 카본은 이런 면에서 좀 불안정하다.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숲에서는 나무가 아주 오랜 기간 자라잖아요. 수십 년에서 수백 년 된 나무들도 많은데요. 네. 이 나무들은 평생 흡수한 이산화탄소를 자기 안에 고정시켜서 저장을 합니다. 그런데 나무의 성장 속도가 계속 일정하지는 않거든요. 나무가 어느 정도 자라면 이제 그때부터는 성장이 매우 음, 느려집니다. 그렇게 되면
탄소 흡수 능력도 꽤 적어진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산불이 발생해서 나무가 불에 타게 되면 평생 그 안에, 나무 안에 고정돼 있던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으로 다시 방출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캐나다 전역에서 발생한 산불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2억 9천만 톤 이상 방출됐다고 하는데요. 이게 대략 전 세계 연간 탄소 배출량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아, 양입니다. 엄청난 양이군요. 자, 그럼 블루카본은 이런 면에서 그린카본보다는 좀 더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탄소 흡수 속도가 50배 빠르고 또 산불 같은 재해로 인해서 순식간에 탄소 감축을 무효로 만들어버릴 염려는 적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이 블루카본이 가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육지에 있는 나무들 보면 뭐 성장 속도가 점점 느려지거나 뭐 수명이 다하거나 또 이제 병충해로 인해서도 많이 죽잖아요. 혹시 이 네네. 해양 식물들도 뭐 죽으면서 다시 이산화탄소를 방출하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이 점도 블루카본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화재가 없으니까 순식간에 이산화탄소가 배출될 일도 없고요. 네. 또 염분이 많은 토양에서 자라는 염생식물의 경우에는 죽는다고 해도 그 안에 저장돼 있던 탄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은 식물이 바다에 퇴적됩니다. 그래서 음, 죽더라도 탄소를 대기 중으로 내보내지 않거든요. 이런 네. 부분도 블루카본이 갖는 중요한 장점입니다. 블루카본이 갖는 장점이 굉장히 크네요. 우리나라에서도 네. 이 블루카본이 있을까요? 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가 인정하는 블루카본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맹그로브 숲이 있습니다. 맹그로브가 주로 아열대나 열대 해변, 또 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점, 뭐 습지에 발달하는 숲인데 우리나라에는 자연적으로 조성된 맹그로브 숲이 없어요. 음, 또 두 번째는 잘피림인데요. 잘피가 뭐냐면 바닷물에 완전히 잠겨서 자라는 식물을 말하는데 네. 바다에 사는 큰 해초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잘피의 국내 서식지 면적이 한 44제곱킬로미터 정도 되고요. 또 마지막으로 이 갈대나 칠면초 이런 염생식물도 블루카본에 속하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염생식물 서식지가 35제곱킬로미터 정도, 네, 이렇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생각보다 우리나라의 블루카본은 좀 적은 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이 해양 생태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 갯벌은 혹시 블루카본에 안 들어가나요? 네, 이 염생식물을 주로 갯벌에서 많이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IPCC에서는 갯벌을 아직 블루카본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음, 그래도 최근 연구에 따르면 갯벌도 이 중요한 탄소 흡수원이라는 점이 밝혀지면서 요즘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갯벌도 탄소를 상당히 많이 네, 흡수한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네. 근데 이 네. 갯벌이 블루카본으로 인정받지 못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뭔가요? 네, 갯벌도 엄밀히 말하면 블루카본으로 볼 수 있는데 아직 국제기구에서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절차적으로 연구자들이나 정부가 풀어가면서 좀 이제 포함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나라 갯벌은 이게 썰물 때 보시면 이게 진흙만 잔뜩 있고 이게 식생은 잘 보이지가 않는데 네네. 블루카본이나 뭐 그린카본 모두 그러니까 식물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잖아요. 이 갯벌을 네네. 블루카본으로 보는 근거 무엇인가요? 네, 우리나라의 이 갯벌을 비식생 갯벌이라고 하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식물들이 전혀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갯벌을 잘 보면, 해묘경 같은 걸로 보면 미세 조류가 굉장히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근데 크기가 아주 작기 때문에 현미경으로 보아야 볼 수 있을 정도고요. 이 미세 조류들은 광합성을 하는 데다가 이 성장 속도도 빠르고 번식도 빠르기 때문에 이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탄소 흡수율이 굉장히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갯벌의 탄소 흡수 능력은 어느 정도 될까? 그것도 궁금해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갯벌의 탄소 흡수량이 연간 적게는 29만 톤에서 최대 49만 톤 정도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 양은 승용차 20만 대가 배출하는 그 이산화탄소의 양과 비슷합니다. 네. 갯벌을 이제 굉장한 흡수원이라 볼 수 있는 면인데요. 탄소 배출권 거래제가 점점 중요해지는 시점에서 이런 탄소 흡수원을 잘 보존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보고요.
갯벌을 탄소 흡수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노력도 이제 국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 갯벌이 많이 줄어들었죠? 네, 지난 40년 동안 우리나라 갯벌 면적이 사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는데요. 주로 간척이나 항만 건설 때문에 사라지고 있고요. 대표적인 게 이제 새만금 간척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갯벌의 생태적 가치, 또 이제 블루카본으로서의 향후 경제적 가치를 고려해서 최대한 보존할 필요가 있고요. 갯벌은 한번 간척하고 이 망가지면 복구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신중하게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정말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알아갈수록 참 신비한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과거에 이제 갯벌은 쓸모없는 땅처럼 여겨져서 간척 사업으로 많이 사라졌는데요. 그런데 지금 와서 밝혀지는 것은 이 갯벌이 굉장한 탄소 흡수원이면서 동시에 생물 다양성의 보고라는 것입니다. 기존의 어떤 경제 성장이나 인간 중심주의, 또 개발 중심적 관점에서 보면 갯벌은 죽은 땅 같지만 이제 생태적인 관점에서 보면 많은 생명을 지탱하고 있는 땅이죠. 그래서 좀 생태적인 시각 또 창조 신앙에 기반한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 이런 우리나라의 생태와 또 우리가 그동안 모르던 것들에 대해서 관심 없던 것들에 대해서 음, 잘 배우고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구돌봄 프로젝트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산림의 부소장인 김신영 박사였습니다.